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파두의 수요 예측 결과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한테 파두를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술력이나 이 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너무 퍼가 높다고, 무조건 고평가다. 예전 같으면 공모가가 고평가다라고 난리가 나서 상장을 이대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게다가 덩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잘 나오는 건 기본이고 확약이 확실하게 많이 잡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IPO 시장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규모가 이렇게 크더라도 조금 성공적인 대비가 가능했을 수가 있겠지만, 상장일에 계속 무너지고 있는 현재 흐름을 고려했을 때 기관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362.9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사에서 500대 1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거죠. 1082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최근 1900개 넘는 참여도를 기록했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낮기는 하죠. 아직은 이런 1조 원 이상의 대여급이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기관들도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수요 예측 경쟁률이 다소 낮았던 종목들만 써놨거든요. 참여 건수로 보면 오픈롤과 비슷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참여도가 최근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낮았다라는 거. 근데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요. 공모가 밴드가 26,000원에서 31,000원이었거든요. 최상단인 31,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수량 기준. 그리고 건수 기준으로도 84% 정도.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상단 이상을 써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상단 초과 비율도 56.38%나 있었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받고자 하는 기관 위주로 수요 예측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도 조금 존재하기는 해요. 자, 아무튼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인 31,000원에 확정을 해줬죠. 경쟁률을 생각하면 이 상단이 좀 욕심인가 싶기는 한데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본다면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10.26%, 수량 기준으로는 21.88%를 기록했어요. 건수 기준보다 수량 기준이 이렇게 차이나게 높은 건 소수의 기관들이 아주 많은 수량씩 확약을 신청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6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참여한 몇몇 기관들은 파두 공모주를 무척이나 신뢰하고 또 받고 싶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개월 확약을 많이 걸면서까지도 참여를 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수량 기준으로는 높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다소 낮을 때, 사실 건수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확약 수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관 수가 많아야 최종 확약 비율을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기관별로 배정할 수 있는 수량에는 약간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우선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막 좋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아쉽고 나쁘다고 하기에는 좀 미안한 보통 정도의 결과인 것 같고요. 받기 싫은 기관은 아예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를 안 했고 정말로 실수요 위주의 기관들 중심으로 받을 만큼 좀 수량을 신청했고 그 중에 몇몇은 확약까지도 많이 걸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1,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1938억 원 정도, 시가총액은 약 1조 4,896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1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오랜만에 정말 대형 IPO기는 해요. 자, 청약은 내일부터 28일까지, 환불까지는 4일이 걸리고요. 상장은 8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NH, 한투, 한화, 현대차, 유진, KB 이렇게 6개 증권사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신주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35만 주를 배정을 했는데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4,500만 원 정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미달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확실히 아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8.92% 정도가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약 5,798억 원. 의무 보유 확약을 적용하기 전 수치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은 26.65%가 존재하고요. 기존 주주는 보시면 대부분이 벤처 금융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잘 유치해 왔었기 때문에 벤처 금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행했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과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공모가 3만 천 원보다는 다 한참 아래거든요. 그리고 프리 IPO에서 책정됐던 밸류가 약 1조 8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회사에 투자한 기관들의 투자 단가는 전부 다 공모가보다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는 공모가 기준으로도 이미 몇 배씩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거든요. 상장 즉시 행사 가능한 수량은 98만 1976주, 상장 예정 주식 수의 2% 정도가 되는 물량이에요. 이들의 행사 가격이 또 100원, 4,500원, 7,107원 이렇게 매우 낮기 때문에 또 바로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이것도 추가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공모 조건들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파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유통 가능 금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선다는 거. 이거를 시장에서 다 소화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현재의 수급 상황이. 그리고 공모가 상단 또는 상단 초과 가격을 적어낸 기관들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모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너무 고평가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선요, 유통 가능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무거우면서 수요 예측 경쟁률이 조금 낮았던 최근의 종목들을 좀 찾아봤어요. 쭉 보면 GI 이노베이션, 제이오, 바이오노트, 루닛, 범한 퓨얼셀 정도는 그래도 상장일에 어느 정도 수익을 줬었는데 윤성 FNC, WCP, 소카, 수산 인더스트리, 보로노이 참 암울했습니다. 물론 상장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윤성 FNC 같은 종목도 있기는 한데 상장 당일만 놓고 보자면 우선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파두와 유통 가능 금액 규모가 가장 비슷한 건 WCP라는 종목인데요. WCP가 공모가를 하단 대비해서 25% 할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의 시초가는 하한가, 그 하한가가 가장 고가였습니다. 종가 기준 30% 넘게 하락하면서 끝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자꾸 상장 당일에 주가가 주저하는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수급 상황에서는 파도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한 기관들이 꽤 많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유통시총에 조금 포커스를 더 맞춰서 21년 이후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수준이 좀 비슷했던, 굉장히 덩치가 컸던 그런 친구들만 뽑아서 봤거든요. 그러면 WCP와 롯데렌탈, HK 이노엔 정도가 있습니다. 어째 읽으면서도 기분이 벌써 쎄한데 이 중에 WCP는 2차전지 분리막 기업으로 기대를 굉장히 모았지만 SKIT 대비해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에 좀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었죠. 롯데렌탈은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도 상단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서 상장일에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흐름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섹터 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HK 이노에는요, 제약사였는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컸고 수요 예측 결과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덩치가 커서 그런지 상장일에 고가 기준 34% 정도로 찍어주기는 했지만 이거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장일에 실망을 하고 못 판 분들은 기다리면서 계속 더 떨어져서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PO가 완전히 붐인 상태가 아니고서는 분명히 이 정도 규모도 시장에서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경쟁률과 확약 비율 측면에 있어서 탑 머티리얼이 떠오른다,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유통 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 측면에서 덩치 차이가 기본적으로 아주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탑 머티리얼을 정리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 친구는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2차 전지 장비 쪽이었고, 고성능 전극과 차세대 양극재,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 계획이 좀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뚜렷한 매출 성장세와 높은 영업 이익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파도와는 이 부분이 확실히 조금 달랐고요. 그리고 탑 머티리얼은 미래 실적이 아닌 과거 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요것도 파도와 분명히 다른 측면이기는 하죠. 근데 확실히 시장 상황은 그때도 비슷했나 보더라고요. 그때도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유통시총 작은 것에 관심이 쏠려서 일정이 겹쳐있는 OSP나 SBB테크의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 아마 그 친구들한테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조금 쏠리고 탑 머티리얼이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래서 사실 파도와 비교해 봤을 때요. 수익 가능성이 당연히 탑 머티리얼이 훨씬 높았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해요. 덩치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공모가를 산정했던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파두는 공모가 관련해서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23년 추정 실적과 공모가 기준의 퍼는 931배라는 거. 24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순이익에다가 투자 설명서의 펄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평가 시가총액은 약 1조 5,509억 원 정도, 상장 예정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32,275원. 그렇다면 공모가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24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을 했음에도 공모가와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가에 대한 호불호는 여전히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서 봤을 때에는 내일 ALT와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 같은 수급 상황에서는 파도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파도의 기술력과 고객사 확대 가능성에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느냐, 데이터 센터 SSD 컨트롤러 시장을 얼마나 좋게 평가를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청약 여부가 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불안하지만 나는 섹터의 힘을 조금 믿는다고 하면 균등만 참여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쪽으로 하시든지 고민을 잘 해보시고 본인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 청약 정보와 배정 물량 다시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수료는 KB증권만 1,500원이고 나머지는 다 2,000원이 부과됩니다.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으로 적어놨고요. 그에 따른 증거금 규모도 옆칸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는 NH, 현대차, 유진투자증권만 오늘까지 개설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청약 당일에 비대면으로 만드셔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화 투자증권은 27일까지만 가능해요. 2일차에 개설하면 참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증거금 15만 5천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배정 물량은 이렇게 되는데요. 균등 수량이 NH는 50만 주, 한투는 21만 8,750주, 한화부터 KB까지는 쭉 15,625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H에 왠지 균등만 참여해도 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파두는 딱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죠. 저는 우선 내일 상장하는 친구들 결과까지 좀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담아놓고 장기로 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우선 밤이 깊어지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편안히 좀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상장일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